여러분, 세븐일레븐 편의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24시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곳, 지친 일상에서 간단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원한 슬러피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100년 역사의 세븐일레븐, 그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야기는 1927년 미국 텍사스의 오크 클리프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존 제퍼슨 그린이라는 남자가 사우스랜드 아이스 컴퍼니라는 얼음 공정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냉장고 없는 집이 없지만 그땐 얼음이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손님들이 얼음을 사러 올 때마다 자꾸 묻는 거예요. 저기요, 혹시 우유는 안 파나요? 빵이랑 달걀도 있으면 좋겠는데. 매번 식료품점까지 멀리 가야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웠던 거죠. 이때 그린은 조디 톰슨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우유랑 빵, 달걀 같은 물건들을 대주기만 하면 가게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는 제가 다 낼게요.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당시 대부분의 식료품점은 저녁이나 일요일에는 문을 닫았거든요. 하지만 얼음 창고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열었죠. 사람들은 와, 늦은 저녁에도 심지어 일요일에도 여기서 우유랑 빵을 살 수 있네 라며 열광했습니다. 얼음도 사고 필요한 식료품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1928년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매장 매니저가 알래스카 여행에서 기념품으로 사온 거대한 토템폴을 가게 앞에 떡하니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토템폴을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자연스럽게 매장에 손님도 늘었죠.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매장 앞에 토템폴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매장 이름도 아예 토텀 스토어스로 바뀌었어요. 고객들이 물건을 들고 간다는 의미와 토템폴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한 재치 있는 이름이었죠. 시간이 흘러 1946년, 회사는 또 한 번의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합니다. 바로 영업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로 대폭 늘린 건데요. 지금이야 에게 24시간도 아니고 싶겠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꿈도 못 꿀 긴 영업시간이었죠. 그리고 이 새로운 영업시간을 그대로 따서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이름, 세븐일레븐이 탄생하게 됩니다. 잠깐, 세븐일레븐 로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살짝 어색한 부분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모든 알파벳이 대문자인데 마지막 N만 소문자죠. 1968년 당시 회장의 아내가 새로운 로고 시안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전부 대문자로 쓰니까 너무 딱딱하고 공격적으로 보여요. 마지막 글자 하나만 소문자로 바꿔서 좀 더 부드럽고 우아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아내의 이 한마디에 로고 디자이너는 마지막 N을 소문자로 바꿨고 이 디자인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브랜드를 만든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죠? 자, 이제 세븐일레븐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것, 바로 슬러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950년대 후반, 캔자스에서 데이리 퀸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던 오마르 크넬릭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의 탄산음료 기계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손님들에게 미지근한 음료를 팔 수는 없으니 그는 급한 대로 탄산음료 병들을 통째로 냉동실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깜빡 잊고 있던 음료를 꺼내보니 세상에 음료가 살짝 얼어서 슬러시처럼 변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망했다 싶어서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이걸 본 손님들이 사장님 그거 뭐예요? 신기하게 생겼는데 한번 먹어봐도 돼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손님들에게 맛을 보여줬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차갑고 달콤하면서도 아삭아삭 짚히는 재미있는 식감에 모두가 반해버린 거죠. 크넬릭은 이거다, 이걸 기계로 대량 생산할 수만 있다면 대박이겠다. 그는 놀랍게도 자동차 에어컨 부품을 뜯어서 세계 최초의 슬러시 기계를 발명해냈고 IC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기한 음료의 인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1965년 세븐일레븐은 당장 크넬릭에게 달려가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했죠. 100개 매장에서 시범 판매를 했는데 결과는 그야말로 초대박이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IC와는 다른 세븐일레븐만의 특별한 새로운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바로 슬러피. 빨대로 마실 때 나는 소리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지금 슬러피가 전 세계적으로 한 달에 무려 1,400만 잔이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승승장구하던 세븐일레븐.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성공 신화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1987년 당시 회장이었던 존 톰슨은 5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회사를 완전히 개인 소유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10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터져버린 거죠.
회사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랐고 생존을 위해 3년간 자회사와 수백 개의 매장을 팔아치우며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결국 1990년 18억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이릅니다. 미국을 대표하던 거대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태평양 건너편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븐일레븐 재팬이었습니다. 1991년 세븐일레븐 재팬은 4억 3천만 달러에 파산한 미국 본사 지분을 70%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며 모두를 놀래켰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73년 일본의 유통 대기업이었던 이토 요카도는 미국 세븐일레븐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일본의 편의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시장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심지어 1996년에는 자회사인 세븐일레븐 재팬의 매출이 모회사인 이토 요카도를 뛰어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2005년 세븐일레븐 재팬은 남아있던 미국 본사 주식까지 모두 사들여 세븐일레븐 브랜드를 완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1989년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세븐일레븐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편의점 역사의 시작이었죠. 현재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한국 세븐일레븐은 약 11,000개의 매장을 가진 편의점 업계 3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세븐일레븐만의 시그니처 메뉴, 바로 12조각 김밥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는 한국만의 특별한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얼음 창고에서 시작해 전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든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까지 여러분만의 세븐일레븐의 이용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